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문화재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최 청장은 불교문화재 긴급지원금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산 부석사 불상의 소유권을 놓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소심이 5년째 진행 중인 가운데 부석사 불상 소유권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국제학술 집담회가 열렸습니다. 신안군이 지난 5여년 동안 개신교와 천주교의 각각 불교의 6배에 달하는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 종교 성지와 예산으로 적정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국 청소년들이 3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꿈을 나누고 희망찬 미래를 그렸습니다.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가 동국대 YG 캠퍼스 등 경주에서 제25회 전국 연합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취임 70여일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문화재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문화재 관리 체계 혁신과 보존, 활용 등의 방안을 주요 골자로 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문화재청장인 최응천 청장은 새로운 정부의 문화재 정책을 처음 추진해 나가는데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맡게 된 청와대 개방과 관련한 기초조사, 임시관리 등 문화재청이 담당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기존의 지정문화재에 치중한 문화재 보호관리 체계를 비지정 문화재까지 아우르도록 확대해 사라져가는 비지정 유무형 유산 보호 기반을 구축합니다. 또한 지자체에 문화재 전문 인력을 의무 배치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지역 전문성, 현장 대응력 등 지역 현장 중심의 문화재 보존 관리 역량을 강화합니다. 전국에 지정 등록된 문화재는 약 1만 4,600여 건입니다. 이 중 77% 이상을 문화재 현장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6개소에만 문화재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관리 현장 기반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화재 규제는 전수조사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과감히 개선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규제를 실천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지 전문가를 활용한 적극적인 경매 참여 등 공격적인 환수 정책으로 지난해 한 자릿수에 그친 국외문화재 환수 성과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도 20만 점이 넘는 우리 유산이 해외에 있습니다. 올해는 국외소재문화재단 설립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재단의 10년의 활동 성과와 확대된 국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외문화재의 전략적 환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정해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안에 불교계의 문화재 보존관리 긴급지원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화재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리가 쉽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불교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국정과제에도 문화재 보존 예산 확충이라는 그 과제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잘 재현하고 설득 기재부하고 같이 협상을 하면서 최대한 어떤 불교 문화재 보호를 위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 청장은 열린 마음으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문화재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끊임없이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서산 부석사 불상의 소유권을 놓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일본 사찰 측의 반발로 항소심이 5년째 진행 중인데요. 불상 소유권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국제학술 집담회가 열렸습니다.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비로운 모습의 금동관음보살 좌상. 고려말 왜구에 약탈됐다가 최근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반입하다 적발된 서산 부석사 불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석사는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불상 반환 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까지 진행 중입니다. 또 불상이 잠시라도 그 불자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도 해야 되는데 1심 재판의 국가가 그 소송 당사자가 됐고 이걸 막아버렸다는 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로 봅니다. 국회 문화유산 회복 포럼이 어제
서산 부석사 불상 소유권 분쟁을 국제법과 우리 민법으로 살펴보는 국제학술집담회를 열었습니다. 재판의 주요한 쟁점은 일본 대마도 관음사가 불상을 시효 취득했는지 여부. 관음사는 500년 가까이 불상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일본 민법에 따라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다만 양국 어느 나라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지, 관음사가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이 주장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62조에 보면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자신이 이 사건 불상을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또 다른 쟁점은 불상이 일본에 적법하게 건너갔는지 여부. 1심 재판부는 불상 내부 복장물에 일본어로 이전했다는 기록이 없는 점을 따져 불상이 약탈됐다는 부석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관음사는 1526년 수행을 위해 조선을 방문한 설립자 종관이 불상을 들여왔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17일 변론 기일이 예정된 가운데 부석사와 관음사는 두 쟁점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 보조 참가인에게 그와 같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이 사건 불상을 취득하였다라고 한다면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라고 성명했는데,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5년째 제자리 걸음 중인 부석사 불상 반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불상이 봉안될 곳은 어디일지 불교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BTN 불교TV가 전라남도 신안군이 기독교 편향 예산으로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후 신안군에서 예산 배정에 종교 편향이 없었다며 정정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신안군이 보내온 해명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더 많은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기독교 편향 예산을 지적한 BTN의 보도에 신안군이 조계종의 일방적 주장만을 담았다며 박우량 현 신안군수 재임 기간인 2007년부터 올해까지 3대 종교 예산 지원 현황을 보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된 개신교 104억과 천주교 43억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추진 중인 사업 예산이지만 불교 3,400만 원은 올해 만의 예산으로 비교 기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신안군이 보내온 해명 자료를 분석해봤습니다. 박우량 군수 재임 기간인 12년 동안 신안군이 개신교와 천주교에 지원한 예산은 각각 67억과 69억인 반면 불교는 31억 원으로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교 기간이 달라서 문제라며 보내온 신안군 해명 자료를 보면 오히려 불교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의 예산을 합산한 반면 개신교와 천주교는 최대 2017년부터 6년치 혹은 지난해와 올해 2년치 예산만을 합산했습니다. 개신교 예산이 표기된 2017년 기준으로 보면 불교는 11억, 개신교와 천주교는 각각 67억과 69억 원으로 6배 이상 차이가 나고 최근 3년치를 봐도 개신교와 천주교에는 각각 70억대 예산이 지원됐지만 불교는 3억 3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2년 또는 사업 기간 내에 집행을 해야 되다 보니 집중적으로 교부가 되어서 같은 기간 동안의 예산을 공개해달라는 기자의 수차례 요청에 신안군 측은 기간 내에 개신교와 천주교 예산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추가로 확인이 되면 공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부는 신안군의 해명에 대해 예산의 규모보다도 내용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독교 인물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거나 그리고 기독교 체험관 건립 부지 토지를 매입한다거나 하는 전에 없던 새로운 건물을 새로 만들고 그리고 신안군 전체를 기독교와 천주교의 성지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교는 국가 법령에 따른 전통 사찰과 문화재 예산인데 반해서 개신교와 천주교는 인물 연구, 토지 매입 등 특정 종교의 성지화 사업에 편중돼 있다는 겁니다. 불교 예산은 마지못해서 편성하는 그런 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전통 사찰이라든가 문화재라든가 이것들은 법령에 의해서 국가가 보호해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신안군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예산 집행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체부 종교 문화시설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적법한 법적 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안군 측은 군내 종교시설의 90% 이상이 기독교 시설로 편향적 예산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가령 경상도 지방에 불교인이 많다. 그래서 불교 쪽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면은 그 경상도 쪽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과연 박수를 보낼 만한 일이냐. 인구 비례보다도 역사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든 특정 종교 인구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적정성을 종교 인구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종교평화위원회라든가 종단 입장에서 적극 항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지자체라든가 공공기관의 이름으로 자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신안군은 그동안 꾸준히 불교계 예산을 지원해왔으며 향후에도 무심사지 복원과 불교 테마섬 조성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불교문화 콘텐츠 제작 등으로 불교와 전통문화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전국 청소년들이 3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꿈을 나누고 희망찬 미래를 그렸습니다.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가 경주 일원에서 지혜, 자비, 정진으로 가치 있는 꿈 찾기를 주제로 제25회 전국 연합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엄창현 기자입니다. 여름 방학을 맞아 호연지기를 키우기 위해 전국 불자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해오던 전국 연합 캠프가 3년 만에 재개되자 오랜만에 모인 청소년들은 답답했던 마음을 해소하고 무한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객석과 무대가 하나가 됐습니다. 올해로 25번째 맞은 파라미타 청소년 전국 연합 캠프 입제식이 지난 26일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우리 민족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주시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이번 연합 캠프는 지혜, 자비, 정진으로 가치 있는 꿈찾기를 주제로 지혜, 자비, 정진으로 가치 있는 꿈찾기를 주제로 열린 캠프는 오늘까지 와이즈 캠퍼스와 경주 일원에서 지역 문화재 탐방과 지역 탐구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지만 다시 반가운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열린 마음으로 참여한다면 2박 3일 동안 즐겁고 좋은 추억을 만들. 입제식에는 파라미타 총재 범혜 스님과 회장 지연 스님을 비롯해 전국 초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회원 500여 명과 지도교사 등이 동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불자로서 더욱더 잘 성장하고 그리고 이 사회에 필요한 일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연합캠프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불교 문화 행사를 통해 불교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포교의 장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와 진로체험, 세계문화유산 순례 등 다양한 활동으로 자신의 소질과 특기를 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이거 경주는 도처에 불교문화와 부처님의 자취가 나오는 것입니다. 신라 불교를 느끼시고 또 체험하시기를 바라면서 2박 3일간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휴양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자 내일의 희망인 청소년. 이번 캠프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열린 사고와 따뜻한 인간의를 가꾸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길 기대해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동일스님이 비구니론 처음 어산어장에 지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국 비구니회가 78년 어산 외길을 걸어온 동일스님의 어장 지정을 축하하는 환희의 법석을 열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어제 일원동 법룡사에서 동일스님의 비구니 최초 어산어장 지정을 축하하고 부처님 전에 고하는 고불식을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어산종장 동안스님의 법고로 고불식의 문을 연 전국 비구니회는 비구니 어산어장 지정은 비구니계의 영광이며 동시에 비구니의 위상을 현창하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환희로운 법석을 열었습니다. 비구니 회장 봉각스님은 최초는 여성사에서도 어려운 일이지만 비구니 성가에선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며
의산의 외길을 걸어온 동의스님의 의장 지정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한국 여성사에 있어서도 최초라고 하는 것은 여성에게는 항상 어렵게 붙는 단어이고 비구니 사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우리 동의화장 스님께서 너무 외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종단에서도 6살에 청량사로 동진 출가한 동의스님은 범패 1세대로 꼽히는 대의장 송암스님 문화에서 의산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1990년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제 이수자, 2005년 영산제 전수조교로 지정됐으며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제126호 진관사 수륙제 의장이며 수륙제학교 학장을 맡고 있습니다. 2019년 조계종 의산종장 지정에 이어 지난 20일 첫 비구니 의산의장에 지정됐습니다. 7살에 시작된 스님의 소리와 몸짓은 78고령에도 오롯했습니다. 너무 훌륭하고 잘하고 제자들도 많고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 인정을 대가를 잘 못 받는 것 같아서 비구니 한 사람으로서 항시 섭섭한 건 있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힘으로는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감동을 받고 이 공덕이 무량한 것을 우리들만 이렇게 느껴야 될 게 아니라 전국 비구니 모든 사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공덕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조계종의 의산의장 지정서를 부처님 전에 봉정한 동의스님은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벅찬 감동이 교차한다면서 한국 불교 전통의 계승과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되고 보니 책임이 좀 막중하게 느껴졌고 비구니 후학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 길을 앞장서야 되겠구나. 여러 차례 범패 음반을 출시한 데 이어 가톨릭 종교 성악인 그레고리안 합창단과 범패 협연을 인연으로 교황청 초청 공연을 하기도 한 동의스님의 의장 지정이 범패의 대중화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 비구니 종회의원 후보 선거를 9월 15일 치르기로 하는 등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어제 법룡사에서 능인 스님과 현진 스님을 비롯해 상덕 스님 등 10명에게 종회의원 선출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종회의원 후보 선출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선출위원회는 종회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를 9월 15일 개최하기로 하고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기로 했습니다. 선출위원회는 후보자 자격심사와 선거인단 확정 등을 위해 2차례 더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18대 종회의원 중 10명의 비구니 종회의원은 전국 비구니회의 후보자 추천을 받아 중앙종회의원 직능직 선출위원회에서 최종 선출하게 됩니다. 나눔의 집 내부 제보자 가운데 한 명인 간호조무사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힐링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횡령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해당 간호조무사가 강일출 할머니 등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지급된 힐링카드를 임의로 보관하고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습니다. 나눔의 집과 강일출 할머니 측은 해당 간호조무사가 2014년부터 6여 년 동안 할머니들의 힐링카드를 임의로 보관하고 2억여 원에 횡령했다며 2020년 8월 경기 광주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광주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해 7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나눔의 집에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가 확보돼 횡령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주 연꽃마을 자비원이 무더운 여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자비의 선풍기를 전주시에 기탁했습니다. 연꽃마을 자비원 원장 정인 스님을 비롯해 나눔에 동참한 불자들은 지난 26일 전주시청을 방문해 우범기 시장에게 선풍기 200대를 기탁했습니다. 정인 스님은 무더운 여름 독거노인과 주위 어려운 주민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선풍기를 기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나눔에는 지역사회에 자비의 손길을 이어오고 있는 불자 전주 수한방병원 임선영 원장이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